오늘은 여러분들과 화음에 대해 배우고 화음을 활용해서 칼림바로 노래를 반주하는 방법을 익혀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 몇 가지를 점검하고 갈게요. 화면에 피아노 건반이 보이죠? 이 건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바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입니다. 이 검은 건반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타나죠. 이때 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두 개의 검은 건반 바로 앞에 있는 게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봤던 반음과 온음 관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접한 두 음을 쳤을 때 그 음과 음 사이에 다른 건반 하나가 껴있으면 온음, 그리고 그 두 음 사이에 어떤 건반도 껴있지 않다면 반음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 있는 레와 미의 관계는 온음일까요? 반음일까요? 그렇죠. 온음이죠. 그 이유는요? 네, 레와 미 사이에 검은 건반 하나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미와 파는 어떨까요? 맞아요. 반음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건반도 껴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A와 B 건반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죠. 반음이에요. 왜냐하면 두 건반 사이에는 어떤 음도 껴있지 않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진짜 마지막. 이 C와 D 음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온음이죠. 왜냐하면 이 두 음 사이에는 C라는 흰 건반이 하나 껴있기 때문이죠.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는 B 건반과 C 건반을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피아노 건반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음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어떤 음에서 우리는 반음 올라갈 때 샵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고, 어떤 음에서 반음이 내려갈 때 우리는 플랫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B 건반은 파에서 반음 올라가고 솔에서 반음 내려갔으니까 파샵 또는 솔 플랫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C 건반은 어떨까요? 라에서 반음 올라가고 C에서 반음 내려갔으니까 라샵 또는 C 플랫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도와 도 사이의 모든 음을 음이름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왜 음이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칼림바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개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 D, E, F, G 같은 음이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음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활동지를 같이 채워볼까요? 우선 도는 음이름으로 C죠. 그리고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 있네요. 이 검은 건반은 도에서 한 칸 위, 레에서 한 칸 아래니까 C 샵 또는 D 플랫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미로 가볼까요? 미의 음이름은 맞아요. 이죠. 미와 파 사이에는 어떤 건반도 없으니까 이 옆에다가 바로 파의 음이름인 F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칸을 다 채우면 이런 음이름이 되겠네요. 지금 본인의 활동지와 비교해서 혹시 답이 다르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올바른 답을 다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화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화음이지만 이건 화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화음이지만 이건 화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화음이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나는 모든 소리를 우리는 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와 이 소리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1번과 2번 중에 보다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익숙하고 조화롭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2번 소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조화롭고 어울리게 들리는 화음을 우리는 협화음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불안하고
덜 조화롭게 들리는 화음을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화음은 몇 개의 음을 동시에 울리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3개의 음을 동시에 울리는 소리겠죠. 3개의 음을 동시에 울리다 보면 어떻게 치든지 간에 무조건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음은 바로 낮은 음이고요. 보통 뿌리 근자를 써서 이 낮은 음을 근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쉽게 낮은 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낮은 음과 중간 음, 중간 음과 높은 음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그 화음의 느낌과 역할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삼화음 중에 딱 2개의 삼화음을 만드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3개의 화음을 보여줄 건데요. 이 3개의 화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2번, 3번. 찾았나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1번, 2번, 3번. 이제 답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같이 살펴볼까요? 세 화음 모두 낮은 음과 중간 음 사이에 건반 3개, 그리고 중간 음과 높은 음 사이에 건반 2개를 끼고 있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이와 같이 어떤 음에서 시작하든지 낮은 음과 중간 음 사이의 간격이 건반 3개, 중간 음과 높은 음 사이의 간격이 건반 2개로 구성된 모든 화음을 우리는 장삼 화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이저 코드라고 하죠. 이 장삼 화음을 악보에 표기하는 방법은 가장 낮은 음, 즉 근음의 음이름을 대문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 코드, D 코드 이렇게 나오면 C로 시작하는 장사마음, D로 시작하는 장사마음을 연주하라는 뜻이겠죠. 장사마음의 구성음을 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낮은 음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음이 중간음이 되고요. 중간음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번째 위의 음이 높은 음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C코드의 구성음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선 낮은 음은 도겠죠. 도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음은 미니까 미가 중간음이 되겠고요. 미에서부터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번째 음이 솔이니까 솔이 높은 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C코드의 구성음은 도, 미, 솔, C, E, G가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F코드와 G코드의 구성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장사마음들은 음악에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삼화음 3개를 보여줄게요. 이 세 화음의 공통점도 한번 찾아볼까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단사마음은 장사마음과 비교했을 때 건반 사이의 간격이 서로 뒤집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장사마음에서는 낮은 음과 중간 음 사이에 건반이 3개, 중간 음과 높은 음 사이에 건반이 2개 껴 있었지만 이번 단사마음에서는 낮은 음과 중간 음 사이에 건반 2개, 그리고 중간 음과 높은 음 사이에 건반 3개가 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아까 들었던 장삼화음보다는 왠지 조금 더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내는 단삼화음은 악보에서 표기를 할 때 가장 낮은 음, 근음을 소문자로 쓰거나 근음의 대문자 옆에 소문자 M자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영어로는 마이너 코드라고 해요. 그러면 단삼화음의 구성음을 찾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낮은 음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칸 위의 음이 중간음이 되고요.
중간음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 음이 바로 높은 음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구성음을 찾으면 D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은 D, F, A, E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은 E, G, B, A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은 A, C, E가 되죠. 우리는 이제부터 코드 반주, 화음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악보를 보면 이렇게 5선보 위에 알파벳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 알파벳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대문자 C가 적혀 있다는 건 C로 시작하는 장삼화음을 연주하라는 뜻일 거고요. C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은 도, 미, 솔, C, E, G니까 어떤 악기로든 도, 미, 솔을 동시에 치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부터 칼림바 어플로 아래 코드들을 직접 연주해 볼까요? 친절하게 선생님이 코드 구성음들을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각 코드에 해당하는 구성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되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혼자 먼저 코드를 보면서 연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정답 연주를 보고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동시에 세 개의 음을 연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한 손가락으로는 한 음, 그리고 나머지 한 손가락으로는 두 음을 동시에 스치듯이 연주하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래에 맞추어 반주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이는 두 줄의 악보는 곰새마리와 할아버지 시계의 일부인데요. 이 두 줄만 코드로 연주할 수 있으면 수행평가는 걱정이 없습니다. 노래에 맞추어 반주를 할 때는 코드가 바뀌는 첫 박자에 코드 구성음을 동시에 치면 되는데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선생님이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악보에 1, 2, 3, 4를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1이 뜰 때 그 코드의 구성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오늘 과제는 화음과 관련된 설문지 퀴즈를 풀고 방금 선생님이 연주한 것처럼 아래 두 줄의 악보를 보고 칼림바 어플로 코드 반주를 해서 음원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 칼림바가 아니라서 화음을 연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코드를 익힌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 주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얼굴을 보고 함께 수업해 보아요. 그럼 안녕.